오늘의 이야기. 엄마 매달 1,000만 원씩 보낼게요. 고마워 아들. 박준호. 30년간 미국에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엄마를 위해. 총 36억 원. 엄마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동생 준수가 그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명품. 외제차. 해외여행. 형이 보낸 36억으로. 엄마 사망. 통장 확인. 잔액 1원. 36억이. 1원? 30년 헌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준수야. 내가 다 썼어? 형제는 법정에 섰습니다. 20년 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가족이라면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을까요? 36억의 배신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1995년. 가을. 박준호 25세는 미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 300만 원. 손에 쥔 월급 봉투. 드디어. 그날 저녁 한국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호야. 어떻게 지내니? 엄마 저 취직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순자 55세가 울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효도? 네. 매달 돈 보낼게요. 아니야 준호야. 너 미국 생활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고마워.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첫 송금을 했습니다. 100만 원. 순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박준호 100만 원. 우리 아들. 울었습니다. 동생 준수 20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준호가. 돈 보냈어. 얼마요? 100만 원. 우와. 형 대단하네. 준수도 감동했습니다. 다음 달. 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준호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승진했어요. 정말? 네. 이제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대단하다 아들. 엄마 이제 200만 원 보낼게요. 너무 많아. 100만 원이면 돼. 괜찮아요. 엄마 편하게 사세요. 3년 차. 월 300만 원 송금. 5년 차. 월 500만 원 송금. 준호의 월급이 오를 때마다 엄마한테 보내는 돈도 늘었습니다. 10년 차. 준호 35세는 결혼했습니다. 미국 여자 제니퍼 30세와 여보 한국 엄마한테 돈 보내는 거 괜찮아? 괜찮아. 내 엄마야. 알았어. 제니퍼는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매달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1,000만 원씩 보낼게요. 너무 많아. 괜찮아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고마워 아들. 순자는 매번 울었습니다. 준수 30세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형이 1,000만 원씩 보낸대요. 응. 고마운 아들이야. 대단하네. 준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엄청난 돈인데. 준호는 계속 보냈습니다. 11년 차, 12년 차, 13년 차, 20년 차, 25년 차, 30년 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2025년. 준호 55세는 30년간 송금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13년 월 100만 원 3,600만 원, 45년 월 200만 원 4,800만 원, 610년 월 500만 원 3억 원, 1130년 월 1,000만 원 24억 원, 총 27억 4,400만 원, 추가 명절 보너스 병원비 등 포함하면 총 36억 원. 준호는 뿌듯했습니다. 36억. 엄마 편하게 사셨겠지? 내가 효도했어. 아빠 없이 우리 키우신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36억의 운명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준호는 전혀 몰랐습니다. 3년 전. 2022년. 준수 47세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엄마 저 퇴사했어요. 왜?
엄마 모셔야죠. 순자 82세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준수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일하기 싫어. 형이 매달 1,000만 원 보내잖아. 그걸로 살면 되지. 준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엄마한테 다 드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 형한테서 1,000만 원 왔어요. 그래? 생활비로 쓰세요. 고마워. 하지만 6개월 후 준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을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 내가 좀 쓰면 안 되나? 나도 엄마 모시는데. 처음엔 100만 원. 엄마 이번 달 형한테서 900만 원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왔는데 100만 원은 준수가 가졌습니다. 순자는 몰랐습니다. 900만 원? 그것도 많다. 네, 생활비로 쓰세요. 고마워 준수야. 준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정도는 다음 달 200만 원을 가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 800만 원이에요. 응. 순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준수는 500만 원을 가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네. 형이 요즘 힘든가 봐요. 그래도 고마운 아들이야. 순자는 준호를 걱정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여전히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준수가 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매달 준수는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명품 옷. 이거 예쁜데? 100만 원짜리 셔츠. 샀습니다. 외제차. BMW 어때? 5천만 원. 샀습니다. 순자 몰래. 엄마 회사 차예요. 거짓말. 해외여행.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요. 그래? 돈은? 제가 모은 거요. 거짓말. 형 돈. 고급 음식점.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50만 원. 사장님 스테이크 2인분. 형 돈으로. 골프. 주 2회. 회원권 3천만 원. 형 돈으로. 3년간. 준수는 형 돈으로 살았습니다. 총 얼마를 썼을까? 매달 500만 원 36개월 1억 8천만 원. 외제차 5천만 원. 해외여행 3천만 원. 골프 회원권 3천만 원. 기타 1억 원. 총 3억 원 이상. 형 돈으로. 엄마한테는 최소한만 줬습니다. 엄마 생활비요. 50만 원. 준수야 요즘 돈이 부족해. 형이 요즘 적게 보내나 봐요. 그래? 순자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든가 보다. 하지만 형은 여전히 1,0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준수가 가로챈 것뿐.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준수야, 내가 너무 검소하게 사는 것 같아. 왜요? 형이 돈을 보내는데 나는 매달 50만 원만 쓰잖아. 그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엄마 나이에 많이 쓸 일도 없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의 아들 지훈 18세. 아빠 우리 집 부자야? 왜? 친구들보다 돈 많이 쓰잖아. 그냥 아빠가 잘 벌어. 아빠 직장 다녀요? 할머니 모시는 게 일이야. 그래도 돈이 많은데? 준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만 물어봐. 지훈은 의심했습니다. 아빠가 돈이 많아. 근데 직장도 안 다녀. 어디서 나는 거지? 하지만 준수는 계속 썼습니다. 형 돈을. 양심의 가책? 처음에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엄마 모시잖아. 내가 엄마 옆에 있잖아. 형은 30년간 한 번도 안 왔잖아.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있어. 합리화. 준수는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매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박준호 55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루틴. 샤워. 간단한 아침. 7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집. 잠. 반복. 아내 제니퍼 50세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와요? 미안. 야근. 또?
프로젝트가 있어. 알았어. 제니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야근 수당이 필요했습니다. 엄마한테 보낼 돈. 매달 1,000만 원. 30년간. 딸 민지 25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빠 저 졸업했어요. 축하한다 딸. 근데 아빠. 제 학비. 응? 제가 장학금이랑 대출로 다 냈어요. 미안하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돈 보내는 거 알아요? 응. 30년간 매달 1,000만 원. 그래. 대단하세요. 미안해 딸아. 내 학비를.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하죠. 민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준호는 30년간 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값이 아까워서. 엄마 언제 한국 올 거야? 순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조만간. 벌써 10년이 지났어. 미안해요 엄마. 괜찮아. 돈만 보내줘도 고마워.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좀 사요. 나중에. 10년째 나중이에요. 미안해.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돈을 조금만 줄이면. 안 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제니퍼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미안해. 매달 1,000만 원이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에요. 알아. 30년이면 36억이에요. 그래도 엄마야.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포기했습니다. 한국 문화. 이해할 수 없지만 남편을 사랑하니까. 참자. 30년을 참았습니다. 준호는 절약했습니다. 외식 1년에 3번. 옷 10년에 1번. 차 20년 된 중고차. 휴가 없음. 모든 돈을 엄마한테. 엄마가 편하게 사시면 돼. 나는 괜찮아.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우리 키우신 엄마. 이제 내가 모실 차례야. 어느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준호 넌 왜 그렇게 살아? 뭐가? 돈도 안 쓰고 휴가도 안 가고. 엄마한테 보내야 해. 얼마나? 매달 1,000만 원. 동료가 놀랐습니다. 30년간? 응. 미쳤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효도야.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엄마가 편하게 사시니까 그걸로 충분해. 전화로 엄마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돈은 충분해요? 응. 준수가 잘 모셔드려요? 응, 잘해줘. 다행이다. 준호는 안심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엄마가 매달 50만 원으로 사는 걸. 동생이 950만 원을 쓰는 걸. 36억 중 대부분을 동생이 쓴 걸. 전혀 몰랐습니다. 2025년 10월. 순자 85세가 쓰러졌습니다. 엄마. 준수가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위험한가요? 매우 위험합니다. 준수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 병원이에요. 위험해요. 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즉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여보 나 한국 가야 해. 엄마? 응. 위험하대. 제니퍼가 짐을 쌌습니다. 빨리 가요. 12시간 비행. 준호는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 제발. 조금만 버티세요. 인천공항.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한국. 하지만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중환자실.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링거. 온몸에 튜브.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준호 왔어요.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준호? 네, 엄마. 30년 만이구나. 미안해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준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가 두 아들을 봤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엄마 힘내세요. 응.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며칠. 길어야 일주일. 준호가 무너졌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준호와 준수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 준수. 네, 엄마. 할 말이 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통장. 준수야. 네? 내가 가져. 준수가 놀랐습니다. 엄마? 30년간 내가 옆에 있었잖아. 엄마. 준호는 멀리 있었고. 엄마 그래도.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수가 나를 모셨어. 엄마. 통장은 준수 거야. 엄마. 준호가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 준호야.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준수는 복잡했습니다. 통장을 나한테? 그럼 들키잖아. 36억 중 내가 몇 억을 썼는데. 불안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준수 생일. 네, 잘 써. 알겠습니다, 엄마. 순자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고마웠어. 30년간. 당연한 거예요. 너는 좋은 아들이야. 준호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장례식. 많은 조문객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호와 준수는 울었습니다. 장례 3일. 치르는 동안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36억. 엄마가 편하게 쓰셨을까? 통장에 얼마나 남았을까? 준수는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나한테 줬어. 하지만 형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몇 억을 썼는데. 불안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준호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엄마 통장 확인해보자. 네? 준수가 당황했습니다. 통장 말이야. 내가 30년간 보냈으니까 얼마나 남았나. 형. 응? 엄마가 통장은 나한테 주셨어. 준호가 멈췄습니다. 그래? 응. 내가 30년간 옆에서 모셨으니까. 알아. 당연하지. 형은 괜찮아? 응. 나는 괜찮아. 엄마가 편하게 쓰셨으면 됐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남았는지는 궁금하네. 응. 같이 은행 갈까? 형이 꼭 알아야 해? 준수가 불안해했습니다. 준호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준수야, 왜 그래? 아니, 그냥.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아니야.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의심했습니다. 준수야. 형. 혹시 돈 좀 썼어? 뭐? 엄마 돈 말이야. 준수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수가 거짓말했습니다. 조금. 생활비로. 얼마나? 1억 정도? 사실은 3억 이상. 하지만 축소해서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모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형. 괜찮아. 그럼 35억 정도 남았겠네? 응. 준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준수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형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왔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손님,
네? 잔액이. 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잔액 1원. 준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1원 남으셨네요. 말도 안 돼. 확인하시겠어요? 준수가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거래 내역. 쭉 내려갔습니다. 입금 박준호 1,000만원. 출금 박준수 1,000만원. 입금 박준호 1,000만원. 출금 박준수 950만원. 입금 박준호 1,000만원. 출금 박준수 800만원. 매달 30년간 준수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다 썼구나. 36억을 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손님 괜찮으세요? 네. 준수가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형한테 뭐라고 하지? 36억이 1원이라고? 내가 다 썼다고? 어떡하지?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수야, 통장 확인했어? 응. 얼마 남았어? 형. 응? 조금 남았어. 거짓말. 준호가 물었습니다. 조금? 얼마? 한 5억? 거짓말. 5억? 31억은 어디 갔어? 생활비로 많이 썼나 봐. 31억을? 준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준수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병원비도 많이 쓰시고. 준수야. 응? 은행 어디야? 내가 갈게. 형 그냥 어디냐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통장 줘. 형. 줘. 준수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준호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통장 잔액 확인 좀요. 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1원이네요. 준호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1원입니다. 36억이? 네? 36억이요? 제가 30년간 매달 1,000만 원씩 보냈는데. 거래 내역 보시겠어요? 네. 화면을 봤습니다. 입금 박준호. 출금 박준수. 입금 박준호. 출금 박준수. 입금 박준호. 출금 박준수. 30년간 모든 돈을 준수가 출금했습니다. 준호가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출금하신 것 같은데요. 동생이. 네. 준호가 은행을 나왔습니다. 준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준수를 봤습니다. 36억. 형. 36억이 1원이야. 미안해. 내가 다 썼어? 응.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간. 매달 1,000만 원. 형 미안해. 내가 악착같이 일해서 엄마한테 보낸 돈. 내가 다 썼어? 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엄마 모셨잖아. 뭐? 30년간 내가 엄마 옆에 있었어. 형은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래서 36억을 다 써? 형은 돈만 보내고 나는 시간을 썼어.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준수를 밀쳤습니다. 시간? 시간이라고? 형, 너 외제차 타더라. BMW. 그게 명품 옷 입더라. 해외여행도 자주 가더라. 형 그게 다 내 돈이었어? 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울었습니다. 30년을. 형 미안해. 내 딸은 장학금으로 대학 다녔어. 나는 20년 된 차 탔어. 매일 야근하고 휴가도 안 가고. 형, 엄마 편하게 사시라고 보낸 돈인데.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준수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갚을게. 36억 다 갚을게. 어떻게? 이래서라도.
넌 3년 전에 퇴사했잖아. 무슨 일을 해? 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호텔에서 잤습니다. 준수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0년, 36억. 이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제니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엄마 장례는? 끝났어. 그럼 이제 오는 거예요? 여보, 응? 36억이 1원이야. 제니퍼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동생이 다 썼어. 준수가? 응. 30년간 내가 보낸 돈 다 썼어. 제니퍼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소해요. 뭐? 동생 고소하세요. 횡령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나쁜 거예요. 제니퍼가 울었습니다. 제니퍼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30년을 우리가 뭘 했는데. 여보. 집도 못 사고 휴가도 안 가고. 미안해. 민지는 대출로 대학 다녔어요. 알아? 그 돈이면 우리 집 10채는 샀어요. 제니퍼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36억이면 집 10채, 편한 노후, 딸 학비, 모든 것.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고소하세요. 제발. 생각해 볼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받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30년간 36억을 보냈는데 동생이 몰래 다 썼다. 네. 어머니 명의 통장이었나요? 네. 그럼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면 어머니 돈이에요. 네? 어머니가 동생한테 주신 거면 횡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엄마한테 보낸 건데. 증거가 있나요? 엄마 전용으로 보냈다는? 없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준호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36억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말도 안 돼. 하지만 민사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민사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형제 신의를 저버렸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나요? 50대 50입니다. 그렇군요. 소송하시겠어요? 준호가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준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수야. 형, 36억 돌려줘. 형 나한테 그런 돈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분할로 갚을게. 얼마씩? 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다그쳤습니다. 한 달에 얼마 갚을 수 있어? 100만 원? 100만 원?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36억을 100만 원씩? 형, 360개월이야. 30년이야. 미안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수야, 나 변호사 만났어. 뭐? 소송할 거야. 형, 우리 형제잖아. 형제면 36억을 훔쳐? 준수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수가 빌었습니다. 형, 제발. 소송은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 집 팔게. 그걸로 일부 갚을게. 집 팔면 얼마야? 5억 정도? 5억?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1억은? 형 나한테 그런 돈 없어.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소송할게. 형, 내일 변호사한테 위임할 거야. 형, 제발. 준수가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가 준수를 뿌리쳤습니다. 손 떼. 형. 우리 형제잖아. 형제? 형제가 이래? 형. 넌 내 인생 30년을 훔쳤어. 준호가 나갔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청구 금액 36억 원. 준수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소송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형이 날 고소했어. 뭐? 36억 돌려달래. 36억? 아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형 돈을 썼어요? 응. 36억을? 응. 미쳤어요? 아내가 준수를 때렸습니다. 찰싹. 아들 지훈 18세이 들었습니다. 아빠. 36억? 지훈아. 그럼 우리가 쓴 돈이 삼촌 돈이었어? 응. 외제차도? 해외여행도? 응. 지훈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준호 vs 준수. 1차 변론기일.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6억을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30년간 어머니를 위해 매달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네. 하지만 피고가 몰래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준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입니다. 어머니가 피고에게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구두로 허락하셨습니다. 녹음이나 문서는?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명품 외제차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준호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준수의 SNS 사진 외제차 해외여행. 신용카드 내역. 백화점 영수증. 판사가 준수를 받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30년간. 그래서 형님 돈을 쓴 것입니까? 형님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돈은 형님이 보낸 것 아닙니까? 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차 변론기일. 준호의 아내 제니퍼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남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말해주세요. 제니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30년간 매일 야근했습니다. 네. 휴가도 안 갔고 외식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한테 돈 보내야 한다고. 제니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딸은 장학금으로 대학 다녔어요. 네. 남편 차는 20년 된 중고차예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은? 제니퍼가 준수를 가리켰습니다. BMW 타고 명품 입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것이 남편 돈으로? 네. 남편 돈으로. 제니퍼가 울부짖었습니다. 준수의 아들 지훈 18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은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나요? 네. 말해보세요. 아빠는? 일 안 했어요. 네? 직장 없었어요. 근데 돈은 많이 썼어요. 어디서 나온 돈이죠? 삼촌한테서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뭘요? 삼촌이 매달 돈 보낸 거. 네, 알았으면 안 썼을 텐데. 지훈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촌. 법정에서 준호가 지훈을 봤습니다. 조카는 죄가 없어. 준수만 나쁜 거야. 3차 변론기일. 판사가 최종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네. 엄마가 편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하지만 동생은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준호가 울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은
대출로 대학 다녔습니다. 제 아내는 30년간 휴가 한 번 못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 가족은 매년 해외여행 갔습니다. 제 돈으로.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준수를 받습니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준수가 일어섰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한테? 네, 형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돈을 갚을 의사가 있습니까? 집을 팔겠습니다. 집값이 얼마죠? 5억입니다. 나머지 31억은? 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판결은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후. 판결일. 준호와 준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 20억? 준호가 놀랐습니다. 36억을 청구했는데 20억?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어머니를 30년간 모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은 정당한 간병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부당이득입니다. 따라서 20억을 지급하라. 준수가 무너졌습니다. 20억. 어떻게 만들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집 팔아도 15억이 부족한데. 준호는 허탈했습니다. 36억 중 20억만. 16억은 날아갔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동생이 엄마 모신 것도 사실이니까. 법정을 나왔습니다. 준수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형. 뭐? 미안해. 알았어. 집 팔아서 5억 먼저 줄게. 응. 나머지는 분할로. 알았어.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준수가 울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준수는 집을 팔았습니다. 5억을 준호에게 줬습니다.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준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일해야지. 47살이 무슨 일을? 모르겠어. 준수는 막막했습니다. 아들 지훈 18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안 갈게요. 뭐? 돈 없잖아요. 일해야죠. 지훈아, 괜찮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지만 저도 혜택 받았으니까. 지훈이 나갔습니다. 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36억을 다 썼어. 형 인생 30년을. 내 가족도 망쳤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45년. 준호 75세. 미국에서 은퇴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제니퍼 70세와 함께. 작은 아파트. 편안한 노년. 딸 민지 45세는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빠 학비 제가 다 갚았어요. 고마워 딸.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절약하며 사신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준수 70세. 지난 20년간 막노동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 청소, 경비, 무엇이든 했습니다. 20년간 준호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20년 2억 4천만 원. 처음 5억 2억 4천만 원 7억 4천만 원. 아직도 12억 6천만 원 남았습니다. 준수의 아내는 떠났습니다. 10년 전. 당신과는 못 살겠어요. 이혼했습니다. 준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지훈 38세. 대학을 못 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년간. 지훈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지훈아. 아빠 저 결혼해요. 정말?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축하한다. 준수가 울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삼촌한테 갚을게요. 뭐? 아빠 혼자 20년 갚았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지훈아, 괜찮아요. 아빠가 잘못한 건데 제가 혜택 받았으니까. 준수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와 준수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엄마 산소에서 20년 만에 재회. 형. 준수야. 침묵. 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냈어. 알아? 받았어. 앞으로도 계속 보낼게. 고마워. 죽을 때까지 갚을게. 36억 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됐어. 네? 그만 갚아도 돼. 형. 20년 고생했어. 이제 그만해. 준수가 울었습니다. 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나. 30년간 형이 보낸 돈을 내가 다 썼어. 알아? 형 인생을 내가 망쳤어. 그래. 용서해줘. 제발. 준호가 준수를 일으켰습니다. 용서는 못해. 형. 평생 용서 못할 거야. 알아? 하지만 형제니까. 형. 그냥 이렇게 살자. 준호가 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엄마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형제가 이렇게 됐어요. 준수가 울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30년간 보낸 돈. 엄마가 편하게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준수가 다 썼어요. 하지만 준수도 엄마 옆에 30년 있었으니까. 형, 어쩔 수 없죠.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형제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형 돈을 제가 다 썼어요. 죄송해요, 엄마. 준수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두 형제는 산소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형, 나 먼저 갈게. 응. 다음에 또 와. 응. 준수가 내려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36억이 일원이 됐어요. 30년이 헛수고였어요. 하지만 엄마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졌습니다. 에필로그. 박준호는 지금 75세입니다. 30년간 36억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다 썼습니다. 법정에서 20억을 받았지만 16억은 날아갔습니다. 박준수는 지금 70세입니다. 20년간 매달 100만 원씩 갚았습니다. 아직도 12억이 남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입니다. 준호의 딸 민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준수의 아들 지우는 공장 노동자입니다. 대학을 못 갔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엄마 산소에서만 마주칩니다. 1년에 한 번.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말합니다. 30년 헌신이 일원이 됐습니다. 동생을 믿었던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동생을 용서는 못합니다. 평생. 마이너스 박준호 75세. 준수는 말합니다. 저는 형 인생 30년을 훔쳤습니다. 36억을 제 욕심으로 썼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형을 평생 배신했습니다. 저는 나쁜 동생입니다. 마이너스 박준수 70세. 마지막 장면. 준호 75세가 창문을 봅니다. 석양. 제니퍼가 옆에 앉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뭘? 30년간 돈 보낸 거. 아니. 정말요?
응.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제니퍼가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들이에요. 고마워. 비록 동생이 배신했지만. 응. 당신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준호가 웃습니다. 다른 곳. 준수 70세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월세방. 낡은 소파. 오래된 사진을 봅니다. 어렸을 때. 형과 함께 찍은 사진. 웃고 있는 형제. 형. 눈물이 흐릅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형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못합니다. 미안해 형.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석양. 70세 남자의 석양. 배신의 대가. 평생의 빚. 혼자 남은 남자. 돈은 가족을 시험합니다. 36억은 형제를 파괴했습니다. 효심은 배신당했습니다. 준호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준수는 평생 갚습니다. 하지만 갚을 수 없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가족을 믿지 마세요.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족이기에 더 조심하세요. 준호와 준수. 두 형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